매기경제신문 2021년 1월 18일 월요일 기사입니다. 뜨거운 감자 공매도, 개미가 살아남는 법. 오는 3월 15일 공매도 금지 조치 해제를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상당하다.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넘어선 상황에서 공매도가 재개되면 증시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역대급 유동성과 경기 회복세가 시장을 지탱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 시장의 모습이 최근 1년과 같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시장 전체가 급등하는 장세가 펼쳐지긴 쉽지 않을 수 있다. 공매도가 재개되면 같은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업종 내에서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종목은 매수하고 부진할 것으로 모이는 종목은 공매도하는 롱숏 전략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유망한 업종이라고 무조건 오르기는 힘들다라는 얘기다. 예컨대 작년 말 증시를 주도했던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섹터 내에서도 주도주가 명확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구조적으로 성장성이 높은 종목에 집중하라고 조언했다. 주가 상승 재료가 많은 종목은 공매도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낮아서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공매도한 종목이 급등하면 손실이 무한대로 커지기 때문에 상승세가 꺾인 종목에 공매도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번 주 머니 섹션에서는 1년 만에 재개되는 공매도에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집중 소개한다. 18일 본격 개막하는 2020년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주목할 만한 종목도 뽑아봤다. 부동산 면에서는 올해 서울 강남권에서 쏟아질 알짜 분양 아파트를 총망라했다. 공매도가 재개되면 대응주 내에선 업종 내 롱쇼트 전략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업종 내에서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은 매수하고 성과가 상대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보이는 종목을 공매도하는 방법이다.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SK하이닉스를 공매도해 차익을 챙기는 식이다. 개별 종목의 실적, 전망, 재료 등까지 보다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한 애널리스트는 업종 내에서 단순히 실적뿐 아니라 주가 수익 비율 퍼, 주가 순자산 비율 PBR 등 밸류에이션 지표와 단기 급등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한금융투자는 구조적 성장을 하는 업종과 종목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망 업종으로 2차 전지, 태양광, 풍력, 신재생에너지를 꼽았다. 공매도를 피해야 할 개별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화학, 삼성 SDI, 한화솔루션을 추천했다. 연도별 공매도 비중이 높았던 종목을 조사한 결과 밸류에이션이 높거나 업황이 꺾인 종목이 공매도가 많았다. 2018년, 2019년 넷마블, 셀트리온, 한원시스템이 모두 공매도 톱10 명단에 올랐다. 모두 업종 내에서 퍼가 높다는 지적을 받았던 종목들이다. LG디스플레이와 두산중공업도 2018년과 2019년 공매도 비중이 15%에 달했다. 두 종목은 업황 악화로 실적이 오랜 기간 부진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구조적인 산업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면서 성장 기대가 높은 종목에 대해선 공매도가 쉽지 않다는 분석도 많다.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전자와 현대차이다. 단기 급등으로 밸류에이션이 높아졌지만 공매도를 했을 때 주가가 급등하면 손실은 무한대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주열 과도한 비투 경고, 작은 충격에 흔들릴 수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국내 증시가 상승하는 가운데 과도한 레버리지에 기반한 투자 확대는 우려스럽다며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인해 가격 조정이 있을 경우 투자자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총재는 15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켜서 하는 투자는 늘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금융시장의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완화적 금융정책이 불가피했지만 자산시장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금융 불균형 위험에 대해 항상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코스피가 3천을 돌파하면서 버블이냐 아니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가가 너무 빠르게 오르면서 조그마한 충격에도 흔들리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요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완화적 기조가 상당히 오래 갈 거라는 낙관적 기대하고 있는데 주요국의 정책이 바뀐다거나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한다던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가파라지는 등의 충격이 발생한다면 얼마든지 주가가 조정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이 커 여러 조치를 정상화한다든가 금리 정책 기조를 바꾼다든가 하는 것을 현재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현재로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대면 서비스업이 상당히 부진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지원을 성급하게 걷어들이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가계대출이 크게 늘었지만 가계부채의 부실을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이 총재는 평가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가 불가피했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금리가 낮아지고 대출의 평균 만기도 장기화돼 연체율은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며 가계부채 문제는 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융당국, 정부 등과 함께 협의하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선별적 지급을 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는 코로나19가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선별적 지원이 적절하다며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것이 효과가 높고 경기 회복의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며 말했다. 한은은 이날 금통위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0.5%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현재 연 0.5%로 인하한 뒤 7월부터 5회 연속 동결이다. 올해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지난해 11월에 전망한 대로 3% 내외 수준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총재는 겨울철 들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됨에 따라 소비자가 지난해 11월 전망 당시보다 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소비가 예상보다 부진하지만 IT 부분을 중심으로 수출과 설비 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전체 성장률 전망치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소 굴기 중해 연료전지 생산기지 구축 나선 현대차 내년 가동. 현대자동차 그룹이 한국, 유럽, 미국에 이어 중국에서도 수소연료 전지 시스템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 현대차 그룹은 15일 중국 광둥성 강저우시에서 광저우 개발구 정부와 수소연료 전지 시스템 생산 판매 법인 설립을 위해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그룹은 이번 투자에 대해 현대차 그룹이 수소 굴기를 내세우고 있는 중국의 첫 수소연료 전지 시스템 해외 생산 기지를 구축해 수소 분야 선두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그룹은 중국 생산기지 구축을 계기로 글로벌 사업을 더욱 확장해 오는 2030년에는 전 세계에 약 70만 개의 수소연료 전지 시스템을 공급할 계획이다. 앞서 현대차 그룹은 수소연료 전지 시스템 사업 분야에서 2018년 아우디와의 연료 전지 기술 파트너십을 시작으로 2019년 미국 커민스사와
친환경 파워트레인 공동개발 협약을 맺었다. 이후 2020년 유럽 수소 저장 기술 업체와 에너지 솔루션 스타트업에 수출을 시작했다. 이번 신설 법인은 100% 현대차 그룹의 지분으로 설립된다. 현대차 그룹은 2019년 12월 법인 설립과 관련해 중국 광둥성 정부와 MOU를 맺었다. 이후 중국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사전 시장 조사, 생산 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 적정 선정 작업 등을 거쳐 최근까지도 광둥성 및 광저우시와 세부안을 협의해 왔다. 이번 신설법인은 100% 현대차 그룹의 지분으로 설립된다. 현대차 그룹의 중국 수소연료 전지 시스템 생산기지는 다음 달 말 착공해 내년 하반기부터 연간 6,500기를 생산할 예정이다. 생산기지에는 수소전기차 넥소에 탑재된 수소연료 전지 시스템을 주력으로 생산하며 향후 중국 중앙정부 정책 및 시장 상황에 맞춰 공급 능력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현대차 그룹은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연료 전지 시스템 양산 기술을 앞세워 중앙정부의 강력한 주도로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수소시장을 선점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중국 공업정보화부의 자동차 관련 정책 자문기구인 중국 자동차 공정학회는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차 기술 로드맵 입점령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중국은 2035년까지 자국 내 신에너지차, 순수전기차, 수소전기차 등과 에너지 절감 차량 하이브리드차, 연비 절감차 등 판매 비중을 각각 50%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이 로드맵에서는 2035년까지 상용차를 중심으로 수소전기차를 누적 100만 대까지 보급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목표까지 포함했다. 중국 내의 수소 산업 육성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 2025년까지는 중국의 제14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이 진행되는데 중국의 친환경 보급 확대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수소전기차 기술 발전과 시장 육성을 위해 주요 해외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롭게 열리는 중국의 거대 수소 시장에서 초반 입지를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업체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도요타는 2017년 중국 장쑤성에 수소 충전소를 건설한 후 지속적으로 중국 내 유럽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시장 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중국 이화 통수소연료 전지 시스템 그룹, 디자동차 그룹, 광저우 자동차 그룹, 베이징 자동차 그룹, 둥펑 자동차 그룹과 연합해 베이징의 연구개발 합자사를 설립했다. 캐나다의 발라드 파워 시스템즈, 독일의 보시와 SFC 에너지, 영국의 세레스 파워 등 글로벌 기업들도 중국 수소연료 전지 시스템 사업에 발빠르게 진입하고 있어 향후 기술 리더십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현대차 그룹 최초의 해외 수소연료 전지 시스템 생산기지가 들어서는 광둥성은 40여 년 전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이 처음 시작된 곳으로 중국 내 GDP 순위 1순위 경제 중심지이다. 광둥성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광둥성 수소연료 전지차 산업발전 실시 촉진 방안을 발표하고 광둥성 내 산업단지와 연구개발시설, 유관 밸류체인 산업 기반을 활용해 수소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공개했다. 수소굴기 중해 연료전지 생산기지 구축 나선 현대차 내년 가동, 또 상용 물류차를 중심으로 선박, 가정용 수소전료 전지,
비상 전력 시스템 등 다양한 수소 사업 시범 운영까지 발표한 바 있어 현대차 그룹은 중국 수소 시장 진출 교두보로서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현대차 그룹은 2013년 세계 최초로 수소 전기차 투싼 iX35를 양산에 성공했다. 2018년에는 2세대 수소 전기차 넥소를 양산한 이후 2020년 7월 글로벌 누적 1만 대 판매를 달성했다. 이는 글로벌 자동차 회사 수소 전기차 중 가장 많은 판매량이다. 그 기반을 제공한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대차 그룹은 이 같은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광둥성이 추진 중인 여러 수소산업 육성 시범 사업에 중국 내 주요 업체들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직접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지 법인 설립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판매 기반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 그룹 관계자는 수소연료 전지 시스템 보급 확대 사업이 중국 정부 주도의 시범 사업에서 자율 경쟁 체제로 전환될 것을 대비해 대량 생산 능력을 갖출 계획이라며 중국 내 수소 산업 관련 전 후방 업체와의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내세워 중국 전역에서 탄탄한 시장 지배력도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전 편의 사양 늘리고 가격 낮춘 2021 넥소 출시. 현대차는 안전과 편의성을 강화하고 가격을 낮춘 수소 전기차 2021 넥소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고 18일 밝혔다. 2021 넥소는 기존 모델보다 3.25인치 넓어진 10.25인치 크기의 클럭스터로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였고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 기능이 기본으로 적용돼 최신 내비게이션 정보를 자동 업데이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물 배출 기능과 레이 센서 등의 사양도 기본 적용했다. 물 배출 기능은 운전자가 버튼을 누르면 머플러를 통해 물이 밖으로 빠지도록 조종하는 장치로 차량 머플러로 배출되는 생성수로 인한 바닥 오염을 방지해 준다. 레인 센서는 와이퍼 오토 모드에서 강우량에 따라 최적의 작동 횟수를 자동 조절한다. 창문을 닫을 때 장애물이 끼면 창문이 자동으로 내려가는 세이프스트 파워 윈도우 기능을 기존 운전석에서 1열 동승석까지 확대 적용했다. 이와 함께 음성인식 차량 제어 범위를 확대해 운전자가 음성으로 풍량이나 풍향을 조절할 수 있고 시트와 스티어링 휠, 사이드미러 열선 제어가 가능하도록 했다. 가격은 모던 6,765만원, 프리미엄 7,095만원, 이는 기존 대비 125만원 인하된 가격이다. 현대차는 상품성 개선에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판매가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작년 서울시 기준 보조금이 3,500만원, 국비 2,250만원, 지자체 1,250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실제 구매 가격은 모던 3,265만원, 프리미엄 3,595만원이 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넥소의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편의 사양을 기본 적용해 운전자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현대차 기술력이 집약된 넥소가 앞으로도 친환경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며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넥소로 1시간 주행할 경우 26.9kg의 공기가 정화돼 성인 64kg 기준 42.6명이 1시간 동안 깨끗한 공기로 호흡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넥소 10만 대가 2시간, 승용차 기준 하루 평균 운행 시간 동안 달리게 되면 성인 35만 5천 명이 24시간 동안 호흡할 공기를 정화하는 셈이다. 사상 최대 실적 TSMC 심상찮다. 설비 투자 30조 원, 융단 폭격.
지난해 4분기 주요 고객인 중국 하웨이와의 거래를 끊은 상황에서도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한 세계 1위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 대만 TSMC가 올해 설비 구축에 30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14일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TSMC는 이날 실적 발표 직후 가진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자본 지출을 최소 250억 달러, 한화 약 27조 4,850억 원, 최대 280억 달러, 30조 7,830억 원을 책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국 기술 전문 시장조사기관 아테레이스 리서치 브래드 심튼 설립자는 괴물 같은 숫자라며 TSMC가 경기 회복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대해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TSMC는 2020년 연간 매출액 1조 3,393억 대만 달러, 약 52조 5,540억 원, 순이익 5,178억 9천만 대만 달러, 약 20조 2,960억 원을 기록했다. 2019년보다 각각 25.2%, 70% 증가했다. TSMC의 실제 투자가 계획대로 집행된다면 이는 지난해 172억 달러, 약 18조 9천억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 된다. 때문에 TSMC가 인텔 차세대 중앙처리장치 CPU 생산 계약을 따낸 것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텔은 현재 10나노미터 공정을 활용해 CPU를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7나노 공정 적용을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해 왔으나 끝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 일부 외신은 인텔이 삼성전자와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지만 5나노 공정을 먼저 상용화한 TSMC에 밀려 2순위에 그칠 것이란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더욱이 인텔은 지난해 TSMC에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제작을 주문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4개의 경제신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